정보능력 유형 점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한번 보죠. 이렇게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꼭 엑셀, 그 다음에 뭐 워드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1번처럼 장치 및 프린터 설정, 예를 들어서 뭐 또 휴지통 이런 것들도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씩은 다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는 형태들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장치 프린터 설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이거는 장치 프린터 설정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폴더에서 다이렉트로 들어가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검색창에다가 제어판을 치거든요. 폴더 누른 다음에 제어판을 치면은 제어판에 어떤 목록도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장치 및 프린터 설정이 있어요. 됐죠? 근데 말 그대로 장치와 프린터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 상태에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장치 추가나 프린터 추가, 그 다음에 인쇄 작업 목록 보기 등은 당연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프린터 추가 같은 경우는 뭐 새롭게 프린터 설정할 때 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장치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트워크 상태는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서 들어가신 다음에 확인하셔야지 장치 및 프린터 설정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2번 한번 볼게요. 휴지통인데 파일 삭제 시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이랬습니다.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 복원이란 얘기는 뭐예요? 있던 자리에 다시 되살려 놓는다. 또는 그 파일을 뭐 다른 폴더로 옮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그 원본이 그대로 지워지지 않는 형태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1번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드래그 앤 드롭이 뭐예요?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삭제한 경우입니다. 그럼 당연히 휴지통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휴지통은 뭐예요? 완전히 삭제되기 바로 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휴지통에 들어가서 직접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은 휴지통 비우기를 하면 됩니다. 휴지통 비우기 같은 것은 휴지통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날리는 거고요. 그 휴지통 안에서도 특별히 삭제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파일을 선택해서 완전히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휴지통을 그냥 비우면 되는 것이지 굳이 파일을 선택해서 삭제를 한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뭐냐면은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일단은 용량을 차지해요. 삭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온전히 다 삭제하거나 일부만 삭제해서 어떤 저장 공간을 좀 마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삭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로 그럽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1번은 완전히 삭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델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한 경우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완전히 삭제되는 이유가 뭐냐면 USB 메모리 안에는 휴지통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삭제만 딱 누르면 그 뭐 C 드라이브나 기본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안에서는 삭제를 누르면 얘가 휴지통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삭제되는 거죠. 근데 USB에 들어가 있는 것은 휴지통이 없어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네트워크 드라이브 파일을 바로가기 메뉴에 삭제를 클릭해 삭제하는 경우 바로가기 메뉴에 삭제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이거는. 그죠?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휴지통의 크기를 0%로 설정했다. 그럼 뭐예요? 휴지통에 보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폴더를 Shift와 델리트 키를 같이 눌러요. 그러면은 완전히 삭제됩니다. 물론 물어봐요. Shift 델리트 키를 눌렀을 때 완전히 삭제할 거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됐죠? 그렇지만 누르면 완전히 삭제가 가능하다.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뒤로 넘어가서 자, 4번 볼게요. 4번. 4번에 윈도우 탐색기에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실제로도 제가 작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윈도우 탐색기에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것은 사실 제가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윈도우 키를 활용한 것들 뒤에서도 또 보실 텐데 이런 것들을 활용 안 하고 그냥 클릭만 했었어요. 계속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갖고 확인하거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되도록이면 씁니다. 왜냐하면 작업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저만 안 썼던 것이고 많이 쓰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첫 번째 F4키는 선택한 파일 폴더의 이름 변경하기인데 이거는 F2키예요. F2키가 하는 것이고 F4는 아닙니다. 근데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신기하게도 F4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좀 특수 설정이 돼 있는 건데 그 F4 키는 원래 Alt F4를 눌러야지 삭제가 되는 거, 그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 거는 애초에 Alt 키가 먹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건 특수한 상황인 거고 실제로는 F4 키가 아니라 F2 키를 눌러야 이름 변경하기가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우스를 끌어다가 그 파일에 갖다 놓고 한 번 클릭하고 클릭된 상태에서 살짝 한 번 더 클릭해야 되죠. 연속 클릭이 아니라. 그래야지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아요. 나머지는 다 맞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5번. A전자는 사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사내 공용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버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자유롭게 접속하여 업무 관련 파일을 올리고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공용 서버의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바이러스가 감지돼서 우선적으로 공용 서버의 바이러스를 모두 제거했어요. 일단.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 조치 사항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접속하는 모든 컴퓨터를 대상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한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이 공용 서버에서 삭제가 됐지만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공용 서버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모두 실행한다? 안 되죠. 바이러스를 먼저 실행해서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크한 다음에 실행하더라도 그렇게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인터넷에서 뭐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서 실제로 그냥 무분별하게 다운받다가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다운받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임의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접속 후에는 쿠키를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쿠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다녀갔다는 기록 같은 게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제가 되는 거. 삭제해야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리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7번은 제가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던 윈도우 키를 눌러서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자, 7번에 다음 중 윈도우즈 환경 하에서 바탕화면을 표시하거나 숨기기 기능을 수행하는 키 조합은 그랬습니다. 요거는 살짝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살짝. 왜 헷갈릴 수가 있냐면 지금 윈도우 키가 있거든요. 윈키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윈도우즈 키 있잖아요. 그걸 딱 누르고 플러스 D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탕화면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제 바탕화면 같은 경우는 파일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뭐 폴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내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실행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바탕화면으로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바탕화면에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탕화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바탕화면이 아니라 어떤 폴더에 있다면 이렇게 하면은 다 같이 다 최소화가 되거든요.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폴더가 열려있는 폴더가 있다 그러면은 Alt 탭을 눌러가지고 옮겨가면서 확인해야 되겠죠. 아, 여기 있네라고 해서 그 폴더로 들어가서 실행하는 형태. 그렇죠? 그래서 윈키와 D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은 바탕화면 보기가 돼요. 나머지는 다 최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윈도우 키랑 다시 D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원 상태로. 됐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윈도우즈 키랑 B키를 눌렀을 때 요건 이제 뭐냐면은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스피커 표시 어떻게 됐더라?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 누르게 되면은 뭐 여러 개가 열리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잡혀 있는 외장 하드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설정 관련된 거 들어갈 수도 있고, 점점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실행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로고 키에다가 H를 누르게 되면 받아쓰기를 시작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요거는 그 언어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은 실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키랑 I 키를 누르게 되면은 설정 키인데, 설정이 뭐냐면은 그 설정 그 화면이 있습니다. 폴더가 있어요. 설정 폴더.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개인 설정이라든지, 개인 설정이라는 것은 뭐 아니 뭐 디스플레이도 있을 수 있고요. 등등등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장치 설정, 시간 설정, 시간, 언어 설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과 관련된 폴더가 열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로그키랑 Alt랑 D를 누르게 되면은 날짜 및 시간이 표시가 돼요.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윈도우 키를 같이 눌렀을 때 단축 키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윈키랑 1번 키를 누르잖아요. 그럼 밑에 이제 여기 시작 버튼이 있고, 옆에 보면 이제 뭐 아이콘들 여러 개 있잖아요. 저는 설정 많이 해놓는데, 그럼 그 아이콘 중에 첫 번째 게 실행이 돼요. 2를 누르면 두 번째 게 실행이 되고, 3 누르면 세 번째 게 실행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써요. 왜냐면은 이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마우스 갖다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참고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좀 착각하실 것 같은데, 윈도우 키랑 D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바탕화면으로 나가요. 나머지는 다 최소화가 되고. 됐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것을 뭔가를 클릭하거나 기타 등등 뭘 할 때 할 수 있는데, 이거 윈키랑 쉼표가 있어요. 쉼표. 요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탕화면으로 가요. 근데 이걸 띄면 다시 돌아옵니다. 얘는 아예 바탕화면으로 아예 간 거고, 얘는 잠깐 바탕화면에 뭐가 있지 보는 정도예요. 그래서 띄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요거랑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제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는 윈도우즈 로그키랑 D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역시 윈도우 환경에서 키 조합과 해당 조합의 기능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랬네요. 자, 기억. 윈도우즈 키하고 이 키를 누른다? 그럼 요거는 탐색창이 열려요. 탐색기가 열려요. 윈도우 탐색기.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 키를 누르잖아요. 그 윈도우 탐색기라고 해서 뭐 탐색을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쉽게 얘기해서 폴더 하나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폴더 요즘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쪽에 보면은 쭉 경로가 나와 있죠. 그죠? 쭉 폴더들이 나와 있어요. 또는 뭐 드라이브도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드라이브로 들어가면 돼요. 뭐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다. 그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죠? 아니면은 외장 하드에 뭐 내가 어떤 내용을 저장해 놓은 뭐 그 폴더다.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색창을 여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탕화면에, 지금도 설정할 수 있긴 하지만 내 컴퓨터가 있었어요. 내 컴퓨터라고 있었죠. 지금 설정 가능합니다. 지금도. 근데 일반적으로 설정이 안 돼 있는데, 내 컴퓨터라고 설정해 놓은 거를 어떻게 하는 거로 들어가서 거기서 C 드라이브나 뭐 D 드라이브나 기타 등등 들어가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설정상 안 돼 있죠. 그죠? 안 나오게 설정이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 활성창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로고키랑 K를 눌렀어요. K. 그러면 연결 바로가기로 열립니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 바로가기. 자, 큰 특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윈도우즈 키랑 K를 눌렀던 연결 바로가기다. 그 다음에 컨트롤 A다. 그러면 문서나 창에 있는 모든 항목을 선택해요. 근데 요거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 사항이 있어요. 무슨 제한이 있냐면, 컨트롤 A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문서. 그죠? 문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문서에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밑에도 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막 글자를 쓰다가 쭉 쓰다가 컨트롤 A를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싹 다 선택이 돼요.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컨트롤 A를 눌렀다라고 한다면 이 표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됐죠? 표 전체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거나 또는 F4키를 눌러서 선택한 것처럼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제한사항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컨트롤 Y는 선택 항목을 잘라낸다. 그건 컨트롤 X고 컨트롤 Y는 뭐예요? 컨트롤 Y는 재실행이라고 해서 방금 취소했던 실행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재실행이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방금 내가 작업했던 거를 다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행 취소? 실행 취소가 컨트롤 Z죠. 다시 돌아오는 걸 컨트롤 Y라고 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작업에서는 컨트롤 Y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요 했던 행위 있죠.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해요. 이렇게. 이 행위를 계속 반복합니다. 됐죠? 그걸 이제 컨트롤 Y다. 그러니까 컨트롤 Y를 재실행이라고 해서 실행 취소한 걸 돌리는 거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했던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재실행이니까. 재실행. 했던 걸 또 합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입니다. 다음 중 엑셀의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Alt Enter를 누르면 셀 포인터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그냥 엔터예요. 엔터. 셀 포인터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셀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기 있었어요. 그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요. 그죠? 근데 Alt Enter는 뭐냐? Alt Enter. Alt Enter는 이런 거죠. 여기 글을 써요. 이렇게. 근데 만약 여기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간다니까. 바로. 근데 난 여기다 두 줄을 쓰고 싶어. 그러니까 줄을 여러 줄을 쓰고 싶어요. 하나의 셀 안에. 그러면 Alt Enter를 눌러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줄을 만드는 거죠. 세 줄을 만들고 싶다면 Alt Enter 또 누르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셀 안에서 두 줄 이상을 만들 때 Alt Enter를 쓴다.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Shift Enter가 있습니다. 엔터는 뭐였어요?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빈 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터를 치시면 그냥 내려가요. 이렇게. Shift Enter는 뭐예요? 올라가요. 탭은 뭐예요? 탭. 빈 셀에서 탭을 누르면 다음 셀로 가죠. 이렇게. Shift는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Shift는 그렇게 좀 활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여러 셀을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인데 컨트롤 엔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택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 셀 선택을 이렇게 했다. 됐죠? 그럼 여기다가 컨트롤 A를 누르잖아요. 1 누르잖아요. 다 1 돼요. 컨트롤 엔터 누르면. 근데 이거를 싹 지워. 2라고 써. 그럼 얘는 다 2로 바뀌어요. 그런 게 컨트롤 엔터입니다. 됐죠? 동일하게 값을 입력해줘야 될 때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형태입니다. 컨트롤 엔터. 자,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Shift 탭을 누르면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냥 탭을 누르면 오른쪽. 그죠? 그 다음에 Shift 탭이랑 왼쪽. 취소하고 싶다. ESC 누르면 돼요. 그럼 입력하다가도 맙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됐죠?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14번. 이렇게 단순하게 함수의 종류가 뭔지를 단순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함수를 제대로 썼느냐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함수 쓸 거냐라는 것은 14번이고요. 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들은 그 함수를 어떻게 적절하게 썼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함수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 자, 셀들의 합이다. 그러면 썸이에요. 그죠? 근데 조건에 의한 합이다. 그러니까 조건에 맞아 떨어지는 것만 더하겠다. 그러면은 끝났죠. sum if입니다. sum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다 그냥 더하는 거예요. 지정된 것들을. count는 뭐예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 다음에 average는 뭐예요? average는 평균입니다. 평균. 근데 average A가 있는데 요거는 count A랑 좀 같이 외워주세요. 그냥 하는 거. count는 뭘 세는 거라고 했어요? 숫자를 센다고 그랬죠? 근데 count A는 뭐냐면은 숫자가 아닌 셀을 세는 거예요. count A는. 그러면은 average는 평균입니다. 근데 평균이라는 건 숫자 기준이잖아요. 숫자 기준.
근데 에버리지 A다 그럼 뭐예요? 에버리지 A는 수치가 아닌, 그죠? 수치가 아닌 셀들을 포함하는 인수들을 평균값 낼 때 쓰는 게 에버리지 A입니다. sum if는 설명드렸고 count if는 뭐예요? 조건에 맞는 것만 세는 겁니다. 조건에 맞는 거. 그래서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거는 뭐 첫 번째 줄만 읽어봐도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5번 적절하게 사용했느냐? 일단은 dated if랑 count if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15번 다음 엑셀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재직 기간이 8년 이상인 재직자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일한 지 얼마나 됐는지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재직 연수를 구하는 함수를 D2 함수에 넣고 그 다음에 드래그한 후 F2에 앞서 F2 구한 재직 연수를 이용하여 조건에 맞는 재직 지수를 구하려고 할 때 각 셀에 넣는 알맞은 함수는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재직 연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으니까 dated 함수를 써야 돼, if 함수를 써야 되는데 dated if 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작일과 종료일, 시작일과 종료일이 들어가야 돼요. if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dated if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시작일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를 연도로 표시할 거냐, D로 갈 거냐, 달로 갈 거냐, 아니면은 날짜로 갈 거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재직 연수를 했으니까 Y로 가야겠죠. Y.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구해야 되는 게 C2를 봐야 되겠죠. C2. 그 다음에 today는 오늘입니다. 오늘, 종료일이 오늘이에요. 오늘.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은 왜 안 될까요? 4번이 안 되는 이유는 이거를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달러 표시를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달러 표시. 이 얘기는 지금 열과 행을 고정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드래그를 시켜도 얘는 불변입니다. 만약에 참고로 하나만 했다. 이런 뭐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열만 고정시키는 거죠. 열만. 그죠? 이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갔으면. 왜냐면 어차피 세로로 드래그 시키기 때문에 열은 고정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행을 고정시켰다. 그럼 안 되죠. 맞죠? 드래그를 해도 행은 그대로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절대 참조, 뭐 절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요거는 고정이 되게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걔네들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근데 5번은 달로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1번 아니면 일단 2번이 돼야 되겠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다르네요. 1번이네요. 1번. 왜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위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빼먹었네요.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게 안 들어가면 특정이 안 돼요. 요거.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어 있네요. 1번. 됐죠? 1번. 그 다음에 2번은 같거든요. 2번은 카운트 if인데 카운트 if 다음에 범위와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범위와 조건. 그러면은 지금 그 세는 거잖아요. 세는 거. 그래서 8년. 자, 결과적으로 8년 이상 재직자 수가 궁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되는 값은 8년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표시할 수 없잖아요. 키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 말씀드릴 뻔했어요.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안 들어가면은 인식을 안 해요. 얘를. 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은 1번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가볼게요. 17번은 디카운트인데 디카운트도 역시 세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조건에 맞는 걸 세는 거예요. 일단은 디카운트는 범위 그 다음에 열 조건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그래서 요거를 정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디카운트 A1부터 C9까지입니다. 그러면 내용 전부죠. 부서라는 글자부터 나이에 25까지 한 기수의 나이까지
예, 범위가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가 됐네요. 2. 여기가 2가 됐어요. 2. 제가 약간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2면 뭐예요? 2열이거든요. 2열. 2열이면 이합격, 최시대, 점점점 한기수예요. 근데 조건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A12부터 B14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업부고 나이가 34를 초과해야 돼요. 근데 이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0이다. 답은. 0입니다. 0. 0이죠. 0. 0이에요. 이걸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로 봤어야 되죠. 나이. 그죠? 나이. 조건이 안 맞아요. 그죠? 수치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다. 예, 0이 돼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갑자기 훅 들어온 문제였습니다. 당황스럽게. 자, 그 다음에 19번 보도록 할게요. 19번. 19번은 G기업은 출근 시스템 단말기에 직원들이 카드로 출근 체크를 하면 엑셀 워크시트에 실제 출근 시간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송돼서 입력된다. 충무부에서 근무하는 귀하가 데이터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 상황 체크하려고 할 때 C 8번째 셀에 들어가 입력해야 할 함수가 뭐냐겠습니다. 자, C8. 손흥민이죠, 손흥민. 자, 손흥민은 뭐가 나와야 돼요? 손흥민은 지각이 아니죠. 9시 왔으니까. 맞죠? 자, if 함수인데 if 함수는 뭐예요? 제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함수다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if 함수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 그 다음에 참일 때 나오는 값. 그 다음에 거짓일 때 나오는 값.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자, 조건이 뭐였냐면은 9시까지 출근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가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시가 넘으면 지각. 9시까지는 출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 1번에 B8입니다. B8 9시죠? 요게 타임인데 타임 9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타임 910. 타임 91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시가 1분이 되는 거. 9시 1분. 그죠? 그것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은 9시, 분은 1분, 초는 0입니다. 이거를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상이라고 돼 있네요. 이상. 이렇게 써 있는 거죠. 타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 즉 9시 1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지각이라고 나와야지. 지각이라고 나와야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만족하지 않는다. 즉 9시 이전에 왔다. 그러면은 출근 이렇게 가야 되겠죠.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2번은 오히려 거꾸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늦으면 출근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문제예요? 5번은 9시에 왔어요. 그럼 지각이 되는 거예요. 지각이 아닌데.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아우원 시간 함수죠. 자,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3번, 4번은 아우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만 가능하겠네요. 자, 정보 능력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